올해는 진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니케이랑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보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 지금 올해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코스피를 투자하면 되겠느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원래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금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기대감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서, 요거는 또 잘못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코스피를 투자한다면 코스피를 투자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한다면 어디가 좋을 것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올해 코스피 주가를 나타낸 건데, 종목당 보면 진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그 큰 종목의 올해 주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6.5% 떨어졌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뭐 이렇게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주가가 더욱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삼성전기랑 LG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IT 종목인 뭐 네이버랑 카카오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삼성 SDS, 뭐 포스코 DX, 하이브 뭐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고,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올해 지금 한 달 만에 22%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여기 맵을 보면 빨간색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업 쪽이죠. 뭐 메리츠금융지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곳이고,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쪽은 그래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뭐 기업은행이랑 DB손해보험, 그리고 보면 삼성화재 이런 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금융지주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세게 얘기한 기아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중 갈등, 뭐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4.7%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올해 무조건 계좌에 이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금융주들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 관련돼서 이익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워낙 안 좋았고, 사실상 조금 이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지언정,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반도체는 저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2차전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업황이 계속해서 다운사이클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투자한다면 반도체랑 금융주,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이 강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황 전체적으로 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단 종목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종목들은 이제 뭐 빨간색이 별로 없죠. 미국은 빨간색이 마이너스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진짜 한 달 만에 23%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ADM, 뭐 곡물기업 요쪽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보잉이 거의 한 2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 마이너스 4% 좀 떨어졌고,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푸릇푸릇합니다. 굉장히 좀 주가가 잘 선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작년도에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26% 플러스입니다. AMD 20% 플러스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퀄컴이랑 브로드컴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뭐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오도비,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애들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구글, 메타, 넷플릭스, 디즈니, 뭐 버라이즌, 티모바일, 컴캐스트,
AT&T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금융주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플러스 7%, 비자, 마스터카드 나쁘지 않고요. 아멕스도 플러스 7% 괜찮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나마 안 좋은 것은 이제 테슬라, 그리고 보잉, 뭐 요런 쪽, 보잉은 또 뭐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일단 미국 기업들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는 좀 AI 덕분에 좀 좋아질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좀 메모리 반도체 위주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당연히 뭐 테슬라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코스피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일단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TSMC의 지난 5년간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TSMC 거의 3배가량 올랐습니다. 플러스 211%예요. 삼성전자는 플러스 60%입니다. 와, 원래 2020년도만 하더라도 원래 삼성전자가 TSMC보다 시가총액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TSMC가 거의 진짜 더 크죠, 훨씬. 한 1.5배가량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것 같아요. TSMC가 지금 한 8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0조는 아니고 한 700조 정도 되나? 근데 삼성전자는 한 400조 정도, 450조 정도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주가를 보더라도 TSMC는 훨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AI 이렇게 좀 AI와 소외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TSMC와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 AMD 마찬가지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근데 삼성전자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ETF를 보더라도 좀 보이는데,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난 5년간 75%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속스,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거를 기초로 한 ETF인데 요거는 플러스 250%예요. 3.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TSMC랑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를 보더라도 속스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AI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AI 수혜를 어느 정도 조금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코스피를 투자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거든요. AI는 뭐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지금은 무조건 AI를 써야 된다. 뭐 챗GPT 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 관련돼서는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뭐 사이클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수요 주기, 그리고 모바일 수요 주기, 그리고 PC 수요 주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경기가 올해는 그렇게까지 좋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은 기대할 수는 있긴 하지만 완전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이고, 그래서 좀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래도 반도체가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 상황을 한번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한두 차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미국채 금리가 보면 원래 5% 찍었던 게 10년물 기준으로요. 그리고 3.75%까지 떨어졌습니다. 요때 진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미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여튼 미국채 금리가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한두 차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페드 워치 기준으로요. 그래서 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5.5% 금리죠. 근데 4%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5%까지나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만에 1.5%나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FOMC 의원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진 않았죠.
작년도 12월 13일 날 그때 FOMC 회의록을 보면 그때 4.7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4%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거의 0.75%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작은 경색에 빠진 산업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산업적으로 경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면 요거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나타낸 건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2001년도 닷컴 버블 때 당연히 이렇게 그 전부터 떨어졌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 좀 오르다가 옆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는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거는 소비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요거도 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2010년도 코로나 때는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비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소비다. 완전 소비의 나라다. 걔네들은 진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소비를 잘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인데,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가 좀 잘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크본드, 그 스프레드를 나타낸 건데,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정크본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는 당연히 수익률이 이렇게 증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보면 이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가 올라갔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이때 중국 발약 부채 위기였죠. 2012년도 이때는 유럽 재정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코로나 때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근데 다행히도 정크본드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반대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완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지금은 다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랑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완전히 경기는 좋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산업 생산에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공장 가동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비도 어느 정도 지금은 잘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그래도 완전히 박살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완전히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을 보더라도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서비스업 고용자 수랑 제조업 고용자 수를 나타낸 건데, 원래 제조업 고용자 수가 경기를 가장 먼저 반영을 해요. 보면 2001년도 닷컴 버블 때 제조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그 전부터 떨어지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보면 이렇게 제조업 고용자 수가 갑자기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자 수가 서비스업은 원래 잘 안 떨어져요.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조금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8년도 때도 얘네들은 계속 증가했어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제조업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이 그래도 좀 잘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가 잘 연착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제조업 쪽의 채용 공고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요거는 레저, 그리고 숙박 요런 쪽의 채용 공고를 나타낸 건데, 채용 공고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고용 데이터를 보면 일부분은 좀 좋고 일부분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자 수에 대한 채용 공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완전히 경기가 박살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그렇게까지 도망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습니다. 어딘가 자산에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하기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코스피가 많이 안 좋은데, 일단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죠.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질 못합니다. 테슬라 최근 주가를 보면 한 달간 23% 빠졌죠.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라는 거고, 전기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거고, 당연히 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반도체, 뭐 AMD, 엔비디아랑 다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D램이랑 낸드의 비중이 크잖아요. HBM은 그나마 AI 반도체 쪽으로 스페셜리티하게 쓰이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D램이랑 낸드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산업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나마 반도체가 괜찮지 않을까. 올해 이익이 그렇게까지 증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차라리 조금 더,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사가지고 2025년도 그때를 기대하고 오히려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완전히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우리나라 코스피를 투자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은행들은 최근에 진짜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최근 은행주 주가를 보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은 최근 뭐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좀 따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은행도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최근 1년간 ETF 기준으로 40%나 떨어졌습니다. 와, 요때 진짜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뭐 더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뭐 2017년도, 2028년도 그때를 바라보고 2차전지를 투자할 것이다 라 그러면 당연히 2차전지를 지금 사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2차전지 산업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 그때까지 뭐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주의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지금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게 지금 반도체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아직 적자고 막 그런데, 근데 지금 오르는 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AI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자하신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뭐 브로드컴, AMD 얘네들은 사실상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것을 한번 보고 얘네들 뭐 좀 바라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라클 요런 데도 괜찮겠죠. 여튼 그래서 미국 쪽으로 AI 쪽으로 투자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경기를 그나마 좀 덜 탈 수 있는 AI 쪽, 그리고 뭐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아니면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아니면 뭐 철강, 뭐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르겠다라는 게 아니고 코스피를 투자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철강은 괜찮을 것 같은데,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금률도 많이 높였고 공장 증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의 결론은, 일단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올해가 경기가 완전히 부러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사항이 많이 클 것 같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죠. 그래서 확실히 미국의 나스닥에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투자한다 그러면 반도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금융주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